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전기술입니다. 자, 오랜 기간 박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물론 한 번씩 튄 적은 있지만,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어쨌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주가는 2배가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과연 이 급등세, 폭등을 언제까지 좀 봐야 될까? 자, 그리고 익절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거의 없는 구간이니까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 여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샀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산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 거래일에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살짝 포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2% 중반.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매매 비중 최근에 뭐 1%에서 3% 내외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중 차지하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차 잔고가 좀 꾸준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일단 공매도 준비 대기 중인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빌려만 놓고 팔진 않은 거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아까 이 공매도 매매 비중 있죠? 이걸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요게 만약에 급증을 한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급증을 한다. 그러면 단기 주가 하방으로 이제 하락 압력이 좀 커질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반대로 지금처럼 낮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쇼커버링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 쪽으로 우리가 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좀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300, 4,300. 자, 횡보하다가 5,000대 돌파, 5,400, 5,500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해는 살짝 눌리면서 5,400 해서 최근 한 3개년도는 거의 횡보의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부터 조금씩 더 큰 폭으로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90에서 100, 130 좀 들쭉날쭉합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500대까지 올라왔었던 작년, 올해는 살짝 눌리면서 마찬가지로 매출과 함께 살짝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470. 내년에는 이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을 합니다. 540, 후년은 600대 돌파.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은 상황이지만 일단 올해는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은 좀 많이 올라가요.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오히려 내년 후년에 좀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분기에는 90에서 10대로 굉장히 많이 눌렸고요. 자, 2분기는 130에서 80, 그 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눌려가는 상황이고요. 3분기부터는 일단은 전년 대비 좀 좋아집니다. 50에서 70대, 그리고 260에서 240, 약간 눌리는 이제 4분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3분기만 좀 좋을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테마로 가는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거의 테마로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30대에서 50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70대.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ROE 보겠습니다. 4, 3, 3, 5. 과거에 솔직히 별로였는데 이제 작년에 두 자리 진입하면서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큰 폭에 더 크게 좀 올라가면서 16까지 거의 17 근처까지, 그리고 내년 후년은 조금 눌리지만 여전히 괜찮은 상황. 그래서 수익성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가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EPS 주당 순이익도 꾸준한 증가세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배당금은 올해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라오면서 1324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31%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뛰어서 배당 메리트는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38.84배, PBR은 6.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약간 싼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막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고 약간의 저평가, 여전히 약간은 싼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일 미국 SMR 설계업체 오클로가 미 국방부로부터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급등이 연출이 됐고, 자, 오클로 같은 경우는 이제 75메가와트 규모 SMR을 설계, 건설, 소유 및 운영해서
공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최근 원전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투자 심리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원전 산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존에 우려가 좀 나왔었죠.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정책적 뒷받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한수원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원전 진행 절차를 참고했을 때 한전 기술 수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부문 수주 규모는 아랍에미리트 경우 2기에 약 7,600억 원이었지만 AP1000으로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 반영 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입찰 참여 중인 해외 원전으로는 카자흐스탄 원전 프로젝트가 있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6월에서 7월 중 이뤄질 전망이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적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이 큰 것은 리스크 요인이 되겠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경쟁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SMR 부문에서는 지난 5월 한수원과 오클로 간 4세대 SMR 기술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클로가 개발하고 있는 오로라 원자로의 표준 설계 개발과 검증에 협력하고 주요 기기 제작성 평가와 BOP 공급망 구축, 시공성 평가 등 사업화 추진에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한전기술은 현재 스마트, ISMR 등 경수로 기반의 SMR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요. 오는 28년까지 표준 설계 승인을 획득을 하고 35년까지 국내를 중심으로 상업용 SMR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내 원전 설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정부 정책 방향성이 되겠는데요. 새 정부 공약 감안시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및 SMR 0.7기가와트를 설치하는 이런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형 SMR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꾸준한 정책 관련 뉴스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자, 그럼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재료 좋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세가 너무 많이 났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자, 벌써 2배가 오른 상황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게다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이미 했고, 그리고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큰 주가의 상황, 우리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여기 표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4만원까지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맥스로 14만원까지 여러분들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 자, 다만 그럼 익절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좀 익절 주머니에 좀 챙기면서 가야 돼요. 지금은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절반 정도 좀 일단 최소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0%,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60, 70%까지 익절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절반은 그래도 좀 지금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 비중으로 추가 상승 여력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주식 오늘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챙겨가면서 꾸준한 플러스를 내는 이런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가 상승여력 14만원까지 노려보시되 절반 익절하자라는 전략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주봉상 봐도 이제 과거에 11만원대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평단 관리 다 됐을 거고, 지금 딱히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